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유리입니다. 최근에 주택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초소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임대업과 소형주택 관리 전문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4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살고 있다는 요즘, 주택업계는 물론 가구업계도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른 1인 가구들의 취향을 붙잡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방과 같은 공동의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는요,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은요, 이런 쉐어하우스에 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와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424-0718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2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 이정찬 대표님,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죠. 최근에 쉐어하우스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쉐어하우스의 활성화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대표님,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쉐어하우스의 투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른 데로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점이 많다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고급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연세가 70이나 80이 되신 분이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봐요. 나홀로 살면 굉장히 적적하죠. 적적하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적적함도 해소하고 또 임대 수익도 느리고 그러면서 또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로 인해서 젊어지고 그래서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쉐어하우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 참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하숙하고 전세 살고 자취 생활하고 이런 게 많았죠. 예, 그걸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옛날에 하숙집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밥을 해줬죠. 그 대신 내가 자취 생활처럼 내가 취사를 스스로 해결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요즘에 쉐어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이것도 쉐어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왜 임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만 시키면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높으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지가 상승에 의해서 차익 실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 단계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 드라마에서 쉐어하우스를 배경으로 이게 나온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의 어떤 틈새 상품이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집 한 채를 우리가 임차하는 전세나 월세하고 달리 전체를 이렇게 내가 임차하는 것과 달리 집안에 방 한 칸만 임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안에 방 한 칸만. 이런 유형을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뭐냐?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그리고 하다못해 보증금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죠. 네.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거 환경, 즉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고시텔이나 원룸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더 훨씬 더 뛰어나죠. 자, 그다음에 이런 주거 형태는 지금 예를 들어 유럽 같으면요, 전체 주거 형태의 약 30%가 이런 쉐어하우스에서 거주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단계입니다만은 점진적으로 많이 확충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임대인 입장에서의 장점은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혼자 살기 적적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게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죠. 자, 뭐 쉐어하우스 임차인 측면에서 이제 장단점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정보 교류 및 소통의 공간으로서 많은 인기가 있다는 거죠. 예? 정보 왜냐 다른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이 2인 1실이 좀 많습니다. 1인 1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월세가 한 40에서 한 6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학가 원룸 수준 내지는 원룸보다 다소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비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분담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예. 또 대부분이 외국인들하고 이게 함께 거주하는 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쉐어하우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아마 다양한 문화라든지 언어 습득의 또 기회까지도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임차인 입장에서 네. 단점. 개인 사생활이 보장받기 좀 어렵다 하는 게 좀 문제죠. 아무래도 원룸이나 고시텔 같은 경우는 이게 독립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의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쉐어하우스를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그게 하나의 항상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좋아하는 건물 구조 형태 보겠습니다. 뭐 구조 형태에는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개념이 가장 적합합니다. 단독이나 다중주택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방과 거실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휴게 공간 공동으로 쓰는 이런 공동 공간이 이제 주방, 거실, 휴게실 정도. 그리고 화장실만큼은 방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시겠다면은 좀 이게 인테리어를 좀 수선을 하셔서라도 방 내부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각 방마다 침대, 인터넷, 에어컨, 냉장고 등은 옵션은 미리 좀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쪽이 더 선호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독이나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 수요도 누릴 수 있고 또 집가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쉐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건물 소유 형태를 보면요. 꼭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사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보유주택이라든지 임차를 내가 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해가지고 이런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주인이 거기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도 해도 되고요. 비거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관리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만약 비거주를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위탁회사에 위탁을 한다든지. 예. 아무래도 선호하는 지역을 본다면 아무래도 대학가 인근이 가장 선호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 자, 그다음에 동호인끼리 모여 사는 동네, 동호인 선호 지역. 이게 이제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입지가 중요하겠죠.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실속파들입니다. 말 그대로 좀 실속파 위주로 이게 그런 수요층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존 수요층이 있는 쪽을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하시면 가장 안전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또 약간 보수적일 수 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요층을. 즉 입주자 컨셉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요. 앞에다가 멋을 위한 집, 멋을 위한 집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입주자 컨셉을 차별화시켜서 수요층을 새로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요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호인을 위한 집, 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희망하는 집, 어학 공부를 하는 집, 취업 준비생의 집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한다면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적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은 우량 임차인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임차인 관리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제가 왜 아까 말했어요?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활 경계가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임차인 관리가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협화음이 없을 가능성이 낮은 그런 임차인을 갖다 먼저 모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거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면접을 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좀 우리가 예의주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선별해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공동생활 기본 같은 경우를 갖다 해놓고 이걸 준수할 수 있도록 게시해놓고 네. 그다음에 반드시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오케이 할 게 아니고요. 선별해서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도 보따리 싸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관리가 성공의 열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사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임대로 해가지고 이런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임대차 기간을 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장기. 임대차 기간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왜냐하면 여기에 딱 맞게끔 돼 있는 쉐어하우스를 갖다 단독주택을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들어가죠. 비용이 투입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장기로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너무 이게 신축 주택을 가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내부 구조나 이런 게 쉐어하우스에 맞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면은 굳이 신축 주택을 매수를 하셔서 임차를 하셔서 하실 필요 없다. 노후 주택을 임대 후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비용 해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해수 기간을 고려해서 장기간 하셔야 된다는 거. 장기로. 그다음에 자, 전전대 동의를 받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직접 운영을 못하고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 됐건 월세 계약이 됐건 내가 전전대를 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약사항을 넣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전대 동의를 받아두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수요층 차별화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수요층 차별화. 자,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어떤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네. 자,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적합한 실버타운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와 성향이 유사한 그런 동호인만을 위한 쉐어하우스. 네, 재밌겠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예. 주로 이제 동호인 카페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 모집을 한다면 이것도 좋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님들의 어떤 부모님이 혼자 단독주택 넓은데 이게 사신다면은 이런 쉐어하우스로 이게 개조를 하셔서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임차 수익도 누리시고 한다면은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그 연세 많으신 부모님 세대에 또 혼자 사는 그런 적적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 상품이 쉐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정의부터 투자 전략, 투자 팁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보신 분들은 되게 호기심 많이 발동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트렌드에 맞춰서 쉐어하우스가 요즘에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은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덜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고민 있으셨던 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제 곧 나가고 있죠? 네. 자, 3424-0718번이고요. 또 전화 좀 쑥스러워 나 문자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샵8189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무료 세미나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어떤 세미나인지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세미나 후에는 무료 상담도 이어집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에서 이정찬 대표님이 강사로 나서시고요. 예약 신청 및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 원하시는 분들 02-3424-0718번으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세미나에선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지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 궁금증을 전부 다 해결해 드리고자
주제를 일단 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 이런 주제까지도 제가 포함을 해서 이번 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발표가 됐죠. 핫한 부동산 정책들을 좀 발판으로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석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 전화로 또 문자로 상담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여의도에 네. 4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덕수궁 근처에서 전세 살고 있어요. 예. 근데 40년 된 데라 들어가자니 그렇고 이제 들어가면은 뭐 리모델링 하면 5천, 7천 들어야 리모델링을 할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세입자분이 아주 좋은 분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아서 내가 내 집을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쟤는 또 살고 있는 집이 지방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현재 그래서 1가구 2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집을 먼저 처분을 해야 되는가, 여의도 집도 팔아야 되는 거, 처분하고 여의도 집도 팔아야 되는가,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네. 고민이 많네요. 예, 그러시군요. 그 시청자님 그 여의도의 아파트 명을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상담이 수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아파트인가요? 3부 아파트인데요. 여의도동에 있는 3부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요. 40평.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자, 일단 약간-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건 다행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참 신문에서도 가끔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좋을 건지 지금 예. 팔아야 될 건지 이게 예. 좀 약간 혼돈스러울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매도하십시오. 여의도를요? 예, 예. 자, 네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여의도에 네네. 이 3부 아파트를 비롯해서 거의도 네. 기존 아파트가 대부분 다 40년 됐습니다. 네네. 40년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16개 네네. 단지에 약 8천 세대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가는 아파트가 이 16개 중에서 두 군데만 조금 빨리 가고 나머지는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네네. 예,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는 자체 재건축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자. 이런 거 뉴스 보셨어요? 그렇죠. 그 반포나 예, 예. 압구정동은 35평으로 고층 제한했는데 여의도만 50평으로 작년에 그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충수 문제고요. 추진 네. 방식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네. 가자. 시에서 가나라고. 그 소리 뭐냐면은 충분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하고 다 이게 상관관계를 따져서 일일이 인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건 또 역으로 말하면 조합 비리랄지 뭐 어떤 예. 사적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면은 예, 또 아무래도 공정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잡음이 좀 없어질 가능성은 있죠. 예.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네. 인해서 기존에도 늦던 게 기간이 더 소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소요가. 예, 예, 네.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층수가 51층이냐, 예? 뭐 35층이냐 이건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네네. 51층으로 가서 사업성 높이면 더 좋겠죠. 네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사업 기간입니다. 예. 사업 기간. 예.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예. 기본적으로 기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예. 예. 예, 오래 걸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기간이 돈이라고 이게 항상 그런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네네.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네네. 초과이익 환수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내년 말 이후에 연장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네. 이 초과이익 환수가 다시 살아나면은 강남이든지 여의도든지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첫 번째는 기간, 그다음에 초과이익이란 변수 한수 그런 변수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올랐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차익 누리시고 예. 왜냐? 아파트 가격은 한 13억 정도 가죠? 네네. 예, 13억 좀 정도 더 해요. 예, 13억 정도 가는데 예. 전세나 월세 수준은 좀 낮거든요. 건물이 노후됐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오랫동안 묶어둘 게 아니시고요. 최근에 한 2억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재테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살 집을 사야겠죠? 매수를 해야겠죠? 예, 그렇죠. 이 여의도 3부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있는 전세 보증금하고 해가지고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지요. 아니요, 제가 접근하신다든지. 살 집을 먼저 없으니까. 예, 물론이죠. 자기 거주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주도 하면서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일단 매도하시는 쪽으로 제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집도 팔아야 할까요? 네, 아파트도.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광역시요? 예. 지방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쪽도 좀 처분하시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두 가지 가지고 계신 거는 좀 매도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 방송 찾으셨나요? 예. 지금 그 경기 안산 초지동에 예. 분자 주공 5단지 그 재건축 그 조합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초지동의 주공 5단지요. 예. 예. 근데 그 회사 그 건설회사는 롯데캡슐이고 네. 33평이 매물이 나와 있는데 예. 이거를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해서 여쭤보려고 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안산 네네. 초지동에 있는 주공 5단지가 이제 재건축 계획에 있는 그런 지금 아파트인가요? 짓고 있어요. 짓고 지금 있어요.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이고 예.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제 여부가 예, 궁금하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네.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좋지만은 저는 네네.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혹시 실거주 목적이 강하세요? 투자 목적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데 안 되면 사대 투자가 예. 잘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게 군자 주공 5단지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 해서 내후년 한 5월달 입주하는 걸로 예. 지도에는 검색이 되네요. 예. 18년 5월. 예. 단지 규모가 그렇게 1000세대는 안 되고 한 5, 6세대 되나요? 500세대가 좀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33평이 예. 33평이 총 들어가는 돈이 한 4억 한 3천 정도? 지금 분양가는 4억 한 300인데 예. 그 조합원 건서 사다 보니까 한 4억 한 1000 조금 더 들어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4억 1천 주고 산다고 가정을 해요. 예. 예. 좋습니다. 예, 4억 1천. 자, 그런데 제가 뭐 매수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게 두산 위브라는 아파트 예.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이 아파트가 작년에 입주했어요. 예. 예. 이 아파트 30평대 시세 파악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거기가 무슨 준공이 뭐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안 알아봤죠. 예. 자, 이거 입주했어요. 그리고 세대 수도 세대 수도 입주했어요. 두산 2부가 더 세대 수도 큽니다. 크죠. 예. 예. 이게 한 4억 2, 3천입니다. 예. 4억 2, 3천. 자, 그러면은 내가 4억 1천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 그러면은 얘는 2018년 5월 달에 입주고 얘는 새 아파트를 지금 내가 당장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단지 규모도 이게 더 크고 네, 크죠. 예. 예. 그렇다면 저는 마음 졸여가면서 굳이 이거 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이거 두산 2부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롯데캡슐이 조금 그 자재니 뭐니 해서 예. 뭐 좀 잘 된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차이에서 좀 그래가지고, 롯데캐슬이 한 수 더 이외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뭐 썩
물론 브랜드 차이에서도 그 가격이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 예, 예. 예, 저는 안전하게 이거 그냥 전세 끼고 이거 하나 사두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기회비용 따지면은요. 왜? 차이가 거의 없어요. 현재 지금 아, 그렇죠.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제가 결국 롯데캐슬을 사도 괜찮고 두산 이브를 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또 바로 주변에 그 바로 옆에 보면 하나 꿈의 그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예. 이게 한 10년 한 10년이나 11년 됐나요? 예, 한 10년 동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예. 이게 30평대가 3억 2, 3천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노후됐다고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런 차이는 좀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갭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아, 예. 이게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 이 갭이. 그렇죠. 한 1억 정도 버는 예, 거죠. 그 정도 갭은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그 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아, 예. 앞으로의 어떤 주거 시장은 아파트 나이대별로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롯데캐슬 분양 받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 입주권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저번 기존에 걸 바로 사는 있는 건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 나중에 2년에는 뭐 떨어질 것이다, 뭐, 은행 금리 올라가게 해가지고, 안산 그 초지동 정도면요. 그럴 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물어보면은, 사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사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예. 막. 저는 기본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쪽인데 네네. 예,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바로 옆에 거는 저는 사라 그런 의미였어요. 아, 예, 예. 예,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볼게요. 뒷자리 123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강서구 가양 6단지 26평을 보유 중인데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자, 먼저 가양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의 특성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부분 이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개발 아파트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아파트. 네. 예. 그러면서 대부분이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가격 상승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 가격 상승이 됐는데 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 되는지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이 이제 문자란 말이죠. 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게 된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9호선입니다. 네. 자, 9호선 뚫리면서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죠. 두 번째는 마곡지구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곡지구의 영향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한강변입니다. 예. 한강변이고 또 네 번째는 이쪽이 본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만은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 같으면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활성화 대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게 네 가지 요건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 측면을 좀 봐야 돼요. 그 측면 봐야 되는데 보통 이쪽의 아파트들은 보통 한 24년 이 정도 됐습니다. 네. 대부분 아파트가 24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24년 정도 됐으면 이제 아직 재건축 얘기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사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 해도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매도하시는 게 맞죠. 더 오를 거다 하는 거 만약에 좀 더 내가 한 1년 더 가지고 있어도 1,000만 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1,000만 원에 해놓을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 틈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다. 자, 그리고 역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가양동 일대다. 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 20 몇 평대가 4억 초반선까지 네, 나가 네. 있단 말이죠. 이 오래된 아파트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하는 쪽으로 제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좀 매도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노려보시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41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신성 미소지움 3단지 38평 실거주 중이신데 매도 후에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노후주택 구입해서 다가구 주택 신축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전망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그 삼산동 일대가 네. 전에는 상당히 주거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 가보면은 다 아파트 단지로 완전 바뀌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부평 삼산지구 일대인데 네. 보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7호선 7호선이라든지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이런 게 개통되면서 이제 어디 좀 살기 주거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높은 지역은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는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중대형 아파트로만. 자, 중대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가 한 11년 정도 이게 되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시고 아까 어느 지역으로 뭐 가서 뭐 다가구 단독주택을 산다고 그러는가요? 뭐 고양시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삼송역이고요. 네. 자, 이 삼송역 인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송역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그쪽에 뭐 대형 쇼핑몰도 들어오고 뭐 이게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만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네. 자,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이게 삼송이나 원흥지구에 가면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새 것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주자 택지라고 해가지고요. 이주자 택지라 해가지고 상당히 대지가 한 70평, 80평짜리를 아주 멋지게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컨셉으로 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삼성지구나 원흥지구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주자 택지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쪽에 가서 단독주택을 사서 이게 신축을 하시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없이 가셔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네. 예. 저희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차별화 컨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네. 아이랑 같이 살 주택이면서 땅까지 매입을 예. 매매를 할 생각인데요. 어느 지역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용인 수지 고기동 쪽 수지 고기동.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쪽이 대장동 그 옆에도 개발이 되고 네. 그런다 그래서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지구 고기동에 이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지으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전망 궁금해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용인시 네. 용인시 고기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일대로 이제 개발 호재도 많고 참 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점 좀 있고 저수지 주변으로 약간 유원지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 가면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좀 주택이 많이 들어서요. 예. 뭐 어떤 뭐 교수마을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예. 저희도 지금 교수마을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셔요?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고기동 하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도 이제 우리가 두 군데 주로 바라보는 거죠. 고길이 유원지 쪽을 바라볼 거냐, 그러면 광교산 자락을 바라볼 거냐. 네. 이제 두 군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그 땅값이 상당히 편차가 좀 심합니다. 네. 이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적게는 평당 한 60만 원부터 한 200만 원 사이로 이게 대부분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그런 택지도 이게 뭐랄까요? 전원주택의 마을 개념, 빌리지 개념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게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 토목공사를 이렇게 완료해 놓고. 네. 예, 그런 것들은 평당 한 350도 약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개념으로 가시든지
전원주택 단지 개념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5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이면은 평당 100만 원이면 3억 5천이죠. 네네. 예, 이렇게 3억 5천을 한 군데 이게 좀 안전하게 단지형 형태로 이해해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시면은 좀 발상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용인시 고길이 일대의 어떤 집가 상승은 상당히 가파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당 60만 원짜리를 가지고 더 큰 평수를 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 소리는 뭐냐면은 평당 60만 들어가는 건축비는 여기나 평수는 건물 면적이 똑같다면 동일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지 형태를 취하시든지 아니면은 평당가가 낮은 것을 더 면적을 더 많이 사가지고 같은 예산이라면 사가지고 집가 상승을 갖다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랄까 평당가가 낮은 걸 가지고 평수를 더 넓은 면적을 매수하시는 것도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는 더 이게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길이 일대의 집가 상승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2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편안하게 전원주택 개념에서 거주하시면서 하신다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저는 후자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은. 아, 저희가 알아보는데 예. 그렇게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예, 편차 심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낮은 데는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지 같은 개념이고 좀 전망 좋고 예. 교수마을 쪽은 진짜 이곳은 전원주택 지어놓으면 진짜 딴 사람이 와도 매매 유혹이 있을 정도로 예. 토지가 좋은 전망이 좋은 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미 그 뭐랄까 마을 단지 형태로 이렇게 토지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있지만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지 평수가 한계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내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더 넓은 면적을 갖다가 구입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후자가 재테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넓은 대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좀 낮은 것을 넓은 면적을 산다 하는 것도 한번 어차피 지금 현장 조사를 다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전화 주시면 이정전 대표님께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욱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강의와 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항상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시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의 재테크 상품들 또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매물인지 먼저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40.83제곱미터, 분양 면적 52.89제곱미터, 방 2개 욕실의 구조고요. 총 13층 중에 10층에 있을 예정입니다. 분양가 2억 7,800만 원, 임대가는 전세 임대 시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되는 물건 지금 만나보시죠. 네, 황학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추천 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거주와 임대사업 동시에 가능한 매물인데요. 실제로 거주하시기에도 주변 환경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으시고 또 수익형 임대사업을 하실 때는 수익률이 강남권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투자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쪽 황학동이요. 주거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려고 하는 주거지를 찾고 있지만 주거지는 좀 적은 편이고요. 사무실하고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공실 없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세 활용 시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전세를 활용하실 때에는 3,8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요.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입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매물의 위치입니다. 뭐 1호선, 2호선, 6호선 다 가능한 다중역세권에 있고요. 1호선은 동대문역, 2호선은 신당역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6호선은 동묘 압역까지 좀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좀 옆으로 가면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씩 좀 볼 텐데요. 왕십리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집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쪽 비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한 25평 전세가가 5억 2천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릴 방법은 대부분 수요자가 주변 인근 상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많으세요. 방 굳이 3개까지 필요가 없으시다면 2개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을 2채를 구입을 하셔서 한 채는 임대 수익형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한 채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개발 의지 계속 이어서 보면요. 대기업 면세점 오픈에 따른 고용 인구 증가인데요. 드디어 이제 동대문에도 면세점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면세점이 생기기 전에도 많이 찾았지만 더 많이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그 면세점 안에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직주 근접에 있는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임대 수요층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 특징을 보면요. 주변 도로, 상업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도 쉽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찾아갈 때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머물 수 있는 소형에 대한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빌트인 풀옵션을 꼭 살펴보셔야 할 것은 임대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투자처에 하나하나씩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액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2억 7,800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은 월세 시 1억 8천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을 보시면 전세 시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으로 좀 투자 가능합니다. 3,800만 원, 월세 시에는 6,8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만나보신 물건 황학동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두 번째 매물도 한번 알아볼게요. 화면으로 개요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매물은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52.89제곱미터, 전용 면적 42.17제곱미터, 방 2개,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에 있고요.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 대출 반응 금액이 월세 임대 시에 1억 8,500만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임대가는 월세 임대 시에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 6,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 매물 역시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추천 포인트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창 4호구역 등 주택 재개발 단지와 인접을 해 있는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잘 살펴보면 이 매물 자체가 효창 4단지
재개발 4단지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 4구역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분명히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지게 될 거고 주변에 지가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 확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이 재개발이 되면 분명히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는 그 주변을 아마 하나하나씩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이 위치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지역도 빌라, 저층 빌라 단지나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의 압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 확보와 함께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물 희소성에 따른 투자 가치 향상인데요. 지금 용산구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한 매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희소성의 가치까지 보신다면 꼭 눈여겨볼 만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입지는 6호선 효창공원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 5분 안에 도착을 하시고 제 빠른 걸음으로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군을 좀 살펴보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숙명여대까지 반경 1km 이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까지도 학군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좀 보면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는 멈춰 있는데요. 이게 다시 분명히 재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뭐 주변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명히 용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은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좀 보고 긴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서울의 관광 명소 이제 용산 민족공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미군 기지 이전 후에 이제 민족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곳은 뭐 지역에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국민 누구나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곳이 조성이 된다면 정말 지가도 분명히 상승을 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찾을 곳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을 좀 보시면요. 매매가 대비 넓은 면적 활용으로 임대 시 수요 증가 예상. 주변에 이제 매매가를 살펴보시면요. 똑같은 매매가 대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가서 임장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선보다는요,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셔서요, 자제분 명의로 구입을 하시고,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시고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금 잊고 사신다면, 이게 분명히 효자 역할을 할 매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분석을 하실 때는요, 조금 길게 계획을 잡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 하나 더 보면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가장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매가는요. 2억 8천만 원이고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은 월세 시 1억 8,5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물은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매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셔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0234440718번 혹은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8289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무료 강연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매주 토요일 1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